예, 25번입니다. 예.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죠. 1번 5월 30일에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다. 맞죠? 5월 30일 매매일을 해서 이날 현재 납세의무자 맞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를 한다. 맞죠?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위탁자 아니죠. 누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아니고 누구죠? 사업 시행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있는 건 누구? 공부상 소유자 맞죠? 따라서 기억, 니은, 미음 정답입니다. 다음 26번.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했다. 이때 그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는 누구냐 물었네요. 그죠? 그건 잔금 지급일이 5월 24일입니다. 그럼 납세는 누구? 을이죠. 예. 그 27번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28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물었습니다. 예. 자, 이때 묻는 말에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를 보세요. 등기일이 언제입니까? 6월 2일이네, 그죠? 6월 2일이다. 그러면은 6월 2일만 누가 되죠? 갑이죠, 그죠? 갑이 납세의무자다. 아시겠죠, 그죠? 예,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에 그 29번부터 그 31번까지 두 문제입니까? 두 문제네. 그거는 뭐냐면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부분.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비과세 부분은. 말하면은 국가 소유 재산 비과세다. 그죠? 그리고 도로, 도로, 항만, 이런 제방, 국어, 유지, 이런 거는 묘지 비과세다. 그죠? 1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여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등등, 그죠?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군사 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전답 과수원대지를 포함한 토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제외한 토지죠. 예, 잘못됐네, 그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이런 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30번 하나 더 또 비슷한 유행이 있네, 그죠? 문제가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물어 사용 재산은 비과세한다. 맞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 과수원대지는 제외한다. 맞죠? 3번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재산세 비과세다. 자연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보존지구는 비과세고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죠.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로하천 등등 이거는 비과세고 임시건축물로서 1년을 경과한 것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그 31번부터 36번까지는 과세 표준 부분입니다. 바로 요 내용 과표 아시죠?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있다고. 여기 바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죠. 두 번째 선박과 항공기 과표는 시가 표준액이다. 맞습니다. 토지주택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 또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다. 맞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 사실상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 가액이 아니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항상
재산세 과표는 뭐가 된다? 그죠? 시가 표준액이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가 표준액이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아시죠? 예. 다음,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주택은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33번을 가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탄력 세율이 나왔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 가감할 수 있다. 그런데 뒷말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5년간 적용한다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1년이죠. 당해 연도.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항구의 주택으로 보며, 맞죠? 부속 토지는 면적,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 정확하네, 그죠? 예, 정답 3번은 왜 틀린지 볼까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니까 4%다, 그죠? 4% 아니죠? 예, 주택은 토지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별장은 4%고 고급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우리 왜냐하면은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는 70% 곱한 산정한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주택 몇 프로? 60% 그랬습니다. 그죠? 60%. 그 4번은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은 바로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바로 뭐죠? 예, 사치성 재산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35번. 재산세 과세 표준되는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거 그랬습니다. 예, 분리과세가 가장 낮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분리과세다. 그걸 찾으면 되겠고. 이거는 이따 우리 토지 부분, 여기 있죠. 분리과세, 별도, 종합과세 할 때 다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3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 그죠? 초과 누진세. 요거는 분리과세는 이거는 하나하나,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비례세율이죠. 그죠? 따로따로 세율이고, 요 별도와 종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은 바로 분리과세가 되겠고, 부동산 투자에서가 목적사업에서 이것도 분리과세고, 골프장용 토지도 분리과세고, 시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요거는 바로 별도에 들어가죠. 그죠? 염전, 요거는 분리과세다. 그죠? 이상 요래서, 예, 하고. 다음에 이제 37번부터 41번까지는 그 세율 부분입니다. 세율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주택에 대한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맞죠? 두 번째.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별장은 1000분의 50이 아니고 1000분의 44%입니다. 그죠? 잘못됐네요. 그죠?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맞죠? 시장 군수는 50을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가나 건축물은 0.25 맞죠? 38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 사치성 재산을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세율 4%. 39번 주택에 대한 세율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초과 누진 세율이다.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그랬죠. 예. 3번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한다. 아니죠. 주택은 개별 과세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죠? 주택별 과세다. 잘못됐네. 그죠? 5번.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을 구분해 과세하고 별장은 4% 맞죠? 별장과 별장에 있는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40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중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하는 경우에 5년간 중과세한다. 맞죠? 그죠? 승계하는 자에게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 0.2에서 0.4% 적용. 맞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고 그걸 이제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이 계산한 이 세금에서 요 세금이 나오겠죠. 요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따로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과표에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아니죠. 도시형 공장도 포함되죠. 예. 건축물의 경우에 시군 내에 소재하는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기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0.25죠. 그죠? 세율이 한 개짜리를 우리가 차등 비례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한 개짜리. 누진하는 거는 이제 6에서 40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누진 세율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41번. 중과세가 나왔습니다. 1번. 별장이나 골프장, 즉 사치성 재산이 나왔는데, 그죠? 이 재산은 표준세율의 4%를 합산한다. 맞죠?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정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그 표준세율의 2배를 합산한다. 맞죠? 수도권 안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표준세율의 2배를 합한다. 맞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과밀 억제권역 내로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의 경우에 등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아니고 등록세는 몇 배라 그랬습니까? 3배죠. 그죠? 3배. 100분의 300. 잘못됐네. 그죠? 5번. 과밀 억제권, 즉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하는 경우에 그 최초 5년간의 1000분의 2.5에 5배, 5년간 5배를 중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번에 이제 42번은 부가징수 부분입니다. 부가징수.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42번부터 거기 보니까 5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가징수다. 일단 부가징수라는 거는 이제 기본 이거죠. 그죠? 여기에 부가징수를 아시고, 납기 7월달과 9월달이다. 고지서 발부된다. 이걸 뭐라 하죠? 고지서 보통징수다. 그죠? 납기를 세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상금이 부과된다. 그죠? 가상금. 아시죠? 요 날까지 납기입니다. 그죠? 요 날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가상금이 징수된다. 아시죠? 또 중가상금이 징수된다. 1번 털린 거. 1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아니죠.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거는 분납할 수 있다고. 일부에 대해서 1번 잘못되었습니다. 2번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 징수 면제라 그랬습니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맞죠? 토지보험 재산세 납기는 9월 달이다. 맞죠? 보통 징수다. 자, 잠깐 보세요. 이 7월 달과 9월 달의 납기인데 이게 세금 내는 것은 주택의 재산세 중에서 2분의 1이죠. 그죠? 반반씩. 여기도 반. 일이고 여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고 여기는 토지. 이렇게 세금 내죠. 그런데 요 주택을 반반씩 내는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시에. 7월 달에. 그러면은 이제 43번 문제 보세요. 재산세 부가징수다. 옳은 거 1번.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방 외에 부가징수함으로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적용된다. 가산세는 아니죠. 가산금이 적용된다. 가산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3번 문제.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죠? 2,000,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징수한다가 아니고. 4번. 재산세 당해 연도 100분의 150, 50%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50%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상한제라 부르죠. 예, 정답. 다음, 주택의 세인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0만 원 아니고 얼마? 2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바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예, 44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1번. 소유권의 변동으로 신고 의무에 있는 납세의무자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우리가 신고 의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편리를 보기 위한 신고지, 여기 어떤 우리가 의무를 이행할 때 아니 돼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맞죠? 3번,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45일 내에 이걸 우리가 분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45일이 이제 2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그 1번과 3번 요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4번, 체납된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맞죠?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가산금 몇 프로? 3% 맞습니다. 예,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예, 그 44번은 두 가지입니다. 1번이 잘못되고 3번 45일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아시겠죠? 2개월. 예, 두 개, 예, 정답이 두 개입니다. 1번과 3번이 다 틀렸습니다. 45번. 지방세 물납을 설명했다. 틀린 거 1번. 불허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에 다른 부동산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변경이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물납을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인이 납부한 것을 본다. 맞죠? 재산세 변기 고지되는 지역시면서도 물납. 이거는 변기 고지되는 거는 물납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그 본세만, 그 본세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3번 잘못됐죠. 그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이거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의 관리 처분상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데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재산세가 800만 이다. 그죠? 여기에 20% 부가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16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역 자원시설세 변기된 게 만약에 이게 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전체를 우리 다 털어보면 이게 다 합산해보면 얼마가 되죠? 이게 160만 원 하면 이게 1,060만 원이죠. 합계가. 예. 물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납은 항상 요 세금이죠. 요 재산세 이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요거는 부가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변기세도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셨죠? 이 금액이 아니고 항상 요 금액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나 변기되는 조세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46번.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고 1번.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맞죠? 물납하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할 수 있다. 당연히 관할구역 안에 돼야 되겠죠. 그죠? 예. 3번.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그 현재 시가인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의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시가 표준액이죠. 4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그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사장가액이 있으면 이거는 뭐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지만은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든가 우리 보상가액이 있죠. 수요에 의한 보상가액이라든가 사회상 가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아시겠죠? 예외가 있었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 있으면은 가장 높은 가액이 아니고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분납이 나왔다. 그죠? 분납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거 1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 기간은 2개월 내로 하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세액은 500만 원이다. 맞죠? 그죠? 아니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납세액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5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죠. 그죠? 분납할 수 있는데, 요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죠? 요거 좀 이해를 하세요. 즉 500만 원 이상 우리가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우리 법에 500만 원과 1000만 원 뭐죠? 배죠, 그죠? 이렇게 딱 구분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있죠, 그죠?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종합부동산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종부세인데 요거 배가 얼마죠? 5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500만 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면 요거 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500만 원 초과하면은 50%만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요 규정에 그죠? 300만 원이라면은 분납할 수 있는 건 얼마? 그렇죠. 5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만약에 700만 원이라면은 5만 원 초과했잖아. 그죠? 50% 얼마? 35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또 이거 한번 볼까요? 1000만 원 이하를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이건 1000만 원 초과했죠. 1200만 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라면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3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고 1200만 원이라면은 전체 얼마? 50%를 이거 얼마?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규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납부할, 그래서 그 3번이 잘못됐네. 그죠?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 맞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물납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기인이 납부해야 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한이 납부해야 할 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9번 한번 보세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아래와 같다. 재산세 분납기간 내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자, 값은 9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다? 400만 원. 을은 1,500만 원입니다. 50% 얼마? 750만 원 분납할 수 있죠. 병은 3,000만 원이라면 50% 얼마? 1,5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다음 50번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을 한다 그랬죠. 상한제를 말합니다. 그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세액이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세액을 한다.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의 주택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 이 주택은 아니죠. 6억 초과하면 얼마? 30%죠. 그죠? 6억 초과는 30% 상한세입니다. 따라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까지만 해당한다. 그죠? 잘못됐다. 그죠? 다음 3억 이하는 5%죠. 그죠? 3억에서 3억, 6억 초과는 10%입니다. 자, 여기 가서 해보세요. 상한제.
우리가 상한제라 이러죠. 그죠? 상한제. 자, 기본으로 우리가 상한제는 50%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냈던 세금에 50%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내가 100만 원 냈다. 그럼 올해는 얼마? 최대 얼마 낸다? 150만 원이 한도다 이거죠. 그죠? 상한제. 왜냐면은 납부할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써 어떤 세금 납세무자의 그 부담을 줄여주게 한 겁니다.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에 최대 얼마? 50% 초과할 수 없다. 아셨죠? 그런데 이런 게 상한제 의미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양도세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을 70% 과세한답니다. 엄청 뛰어버리죠. 굉장히 그럼 부담이 많이 되죠. 그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랍니다. 근데 단기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1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6에서 42%였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40%죠. 그죠?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지금 입법 예고해 놨습니다. 최근에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내년 6월 1일, 즉 말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1년 이상은 60% 징수한답니다. 1년 미만은 몇 프로? 70% 징수한답니다. 70%. 세금을. 그러면 우리가 60% 하다고 60%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물론 부가세를 말을 안 쓰지만은 10% 붙였습니까? 소득세가. 예. 그럼 66% 내야 돼요. 이거 77% 내야 되는 거고. 그럼 세금 엄청나죠? 예. 그럼 이거는 뭐 하여튼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2년 미만이면 60%, 1년에서 2년,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에서 2년. 이거는 1년 미만. 이렇게. 1년 미만은 60%? 아니죠. 1년 미만은 70%. 맞네. 1년에서 2년까지는 60%. 예. 내년 6월부터 해야 된답니다. 자세한 거는 인터넷 오셔야 책은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거 아시겠죠?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 안에는 60%. 그럼 무조건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 됩니다. 아시죠? 2년이죠.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60%. 응? 1년 안에 팔면 70%. 겁나죠, 그죠? 양도세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상한제는 60% 그랬습니다. 50%인데, 주택인 경우는 3억이야. 이 안은 5%만 초과할 수 없다. 5%. 작년에 냈던 세금의 5%. 아시죠?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 있죠. 작년에 냈던 세금의 10%.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6억 초과 있죠. 이거는 작년에 냈던 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상한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은 몇 프로죠? 50%고 주택인 경우는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를 상한선을 한다. 이게 상한선 규정입니다. 그러면 50번 문제에서 3번 틀리고, 그죠? 4번 오면 3억 이하 나와 있죠. 그죠? 5%. 5번에 보시면은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토지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